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끝에 한 3번씩 따라해주십시오. 민실행정 청주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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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는 상생협약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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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재 창시 옛 연초 제주창에 들어서는 상인들과의 상생협약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오늘 3개 단체가 같이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청주 성함계 상정과 상인의 정의당, 충북교당, 충북청주경찰관 함께 하게 되었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홍경표 성함계 상정과 상인회장의 인사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주 성악계 상정과 상인의 회장 홍경표입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저희 취재 요구에 응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 모여서 요구하는 내용은 최근 몇 년 동안 상상협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초 제조창 현재 문화재창 시에 대형 유통몰이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소개도 안 하고 시작하네. 저는 충북청주경찰관 정책국장 맡는 이병욱이고요. 참가단체 중에 이제 청주시 상인회장 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성함계 상정과 상인회랑 산남동 상인회 등등해서 같이 좀 구성한 협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인선 정의단 정국위원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이인선입니다. 정의당은 유통 대기업이 청주 문화재조창에 들어오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인들의 주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의 경제 기반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 기반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청주시라는 도시의 자생력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도 대기업 유통 재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9월 27일 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12월 28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강화된 이 지침을 앞서서 피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조속적인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의 이 규칙의 개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은 음식점을 위주로 한 기존 소매업과의 상권영향 부석이었다면 개정된 내용에서는 가구 의료와 같은 전문 소매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규정을 맞추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오늘 이렇게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는 것이 이제 시작이다.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고 실질적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 청주에서도 정의당이 앞장서서 상인들과 함께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청주시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문화재조창 시에 대기업 유통 매장에 들어오는 것을 철회해 주시기 바라고,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경문 낭독은 김동수 청주시 상인회장 협의회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재조창 시 대기업 유통 브랜드 입점 반대. 상생협약 깨고 문화재조창 시의 대기업 브랜드의 입점을 반대한다. 2010년부터 청주시는 연초제조창의 개발 과정을 둘러싸고 바람잘 일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 유통자본 침투에 대한 우려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 상인들과 상생협약 체결로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청주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형마트, 유통몰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하였다. 만약 사업자가 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 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전대와 관련해서 2014년 제정된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와 민간 임대시설 운영관리규칙 제50조에서 임대 운영사는 리츠의 서명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민간 임대시설의 권리를 양도 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 설정 등 신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기에 상인들은 중소기업인 원더플레이스가 문화재유창 시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를 꾸려가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 지금 문화재유창 시의 속을 뜯어보면 우려대로 언더플레이스를 앞세워 전대 방식을 이용하여 대기업 브랜드가 다수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밀실 행정의 끝판왕이다. 대기업의 합법적인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청주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악용했다. 회의의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비민주적인 밀실 행정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청주시는 성황길 상인회장이 교체된 틈을 타서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인 언더플레이스의 입점 찬반 여부의 건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언더플레이스 대표의 굴지의 대기업 유통 입점의 필요성 주장만으로 찬반에 붙여졌고 청주시 부시장, 청주시 경제과장, 홈플러스 점장,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청주시 전통시장 상인회장, 성황길 상인회장이 참석한 표결 결과는 5대1로 가결되었다. 언더플레이스는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위해 인근 매덕시장, 북부시장에 6천만 원씩 연이에 지원하기로 했다. 구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에 이명의 표결권을 행사하고 부시장의 회장이면서 문화재유창 시의 도서관, 리츠의 문제와 관련된 진단가 쏟아지면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말 청주시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가? 청주시의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문화재유창 시의 근본적으로 의류타운이 왜 필요한가? 전통 있는 지역의 중심 상권을 죽이는 것이 도시재생인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재유창 시에서 청주시는 43% 지분을 가지고 리츠라는 방패를 내세워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성황길 중심 상권 업체를 뺐다가 유치하려는 것을 뒤에서 봐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도시재생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경제에 제조체를 뿌리는 것이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잡초도 살고 꽃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다 죽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두려워한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대형 유통 대기업들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지역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대형 유통기업이 청주시에 기여하는 바는 도대체 얼마인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불과 10% 미만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은 한 번쯤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문화재유창 시에 대형 유통 브랜드 5개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결국 청주시의 지역 자본을 일부러 유출시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보다 큰 연대와 청주 시민들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마지막 거는 전리에서 남겨둔 것으로 네.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선언은 마지막입니다. 세 번 따라해주십시오. 마지막 문장만. 마지막이요. 청주시는 상인들과 체결한 상생 업무 협약을 준수하라.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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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행정 상생협약 부시 지역경제 중에는 청주시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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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리츠 지분 소유한 청주시는 리츠와 협의한 내용, 절차, 과정 모두를 공개하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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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바꾸기하며 청주시장과 청주시민 모두를 우롱한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라.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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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쪽 문화재유창의 상업 공간에 대규모 유통 브랜드가 들어올 게 있나요? 지금 확인된 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앞에? 저기 이랜드 브랜드 중에 스파오라는 브랜드하고 폴더라는 브랜드하고 로엔, 그다음에 미소, 그다음에
지금 후아이 이렇게 5개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3개 정도는 지금 소환기라고 겹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대형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오가 사실은 그 계약을 해약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상한길에 그 대책 그 매장을 얻으려 하다가 이쪽에서 제안을 받고서 매장을 굉장히 크게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평에서 이랜드가 일단 사용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올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대창에는 어떠한 업체가 좀 들어와야지 적합하나요?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거 2014년도 겨울에 저희가 그 시를 그 선도 사업할 때 그 쇼핑몰이 들어오는 걸 우려해서 그때 서명운동을 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트 아울렛 백화점 몰 대교 유치 중단하라 해서 저희하고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안 하기를 했었고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생 협약을 깬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 저기 그 지금 몰이라는 타이틀을 지금 이미 붙였습니다. 아리아인가 정확하게 제가 영칭은 모르겠는데 아리아 몰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몰이라는 그 형태로 해서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 상생 협약을 지금 깬 겁니다. 시에서 그 내용들을 시에서 다 갖고 계시니까요.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가서 연락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성황길에 없는 업체가 들어오는 거 뭐 찬성하는 건지 아니면 대기업 대규모 대기업 같은 가 아예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업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기는 저기 문화제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제조청하고 그 의류타운하고는 사실 그 컨셉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가도 그 문화로 조성된 곳에 대형 그 유통물이 들어가 있는 데는 사실 거의 그 전 세계 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지금 1km뿐이 밖에 있는 지금 성황길이 지금도 가보시면 굉장히 그 도시 슬래머가 지금 가중되고 있고 점포가 빠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시에서 그거를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그 결론이 나고 있고요. 여기 그 쉽게 해서 한 민간 사업으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손쉽게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이잖아요. 전국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울렛이라든가 이런 게 그 시에서 시에서 추진하기 굉장히 쉬운 사업이고요. 이렇게 쉽게 일을 풀어다 보니까 결국에는 또 문화제조청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정말 그 시민들한테 그 문화 어떤 그 한 100년을 내다보고서 이거를 지금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황길하고 업종이 그 겹치는 의류 매장이나 이런 대기업 의류 매장 같은 게 들어오지 않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건 꼭 아니고요. 물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여기는 그 처음에 저희가 협의할 적에 그 판매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시에서 얘기할 적에는 기념품이라든가 문화에 맞는 컨셉에 맞는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식음료, 뭐 편의점 시설 이런 정도를 얘기하고 저기 풀어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규모도 당시에 뭐 2,000평, 3,000평 얘기를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리치라는 데를 내세워서 시가 그 전대로 기업한테 그 원더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앞에 내세워지고 그 회사가 전대로 해서 그거를 전부 그 대기업한테 준다면 그거는 좀 뭔가 이 어때 전체적인 그 문화제조청에 대한 그 굉장히 흠집이 나는 부분이 아닌가 백제화됐잖아요. 북수리브로 같은 그런 네. 백제화됐잖아요. 북수리브로 같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같은 형태. 시에서 혹시 좀이 대형 유통들은 확장됐다는데 어디인지 방금 전에 얘기하신 그게 맞나요? 현재 저희가 이제 그 들은 내용입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아마 내일 8일 날 이제 원더플레이스 회사에서 원더플레이스 브랜드 2개가 먼저 오픈을 하고 그 나머지가 10월달에 오픈하는 걸로 저희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저희가 이 정확하게 그 브랜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름 제가 이제 제가 유통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근데 사실 충청 경주랑 같은 경우는 원더플레이스, 그러니까 리츠를 통해 원더플레이스가 시작권을 진 것도 원점 재논의하자고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원더플레이스, 중소규모 원더플레이스가 수도권 가지고 광역 운영권을 행사하는 건 반대 안 하시나요? 그거는 반대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원더플레이스 자체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종류의 일들을 갖다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그 업체가 의류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선정에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 원더플레이스 전통시장을 상생해가면 인근 내덕시장, 부시장 6천만 원씩 연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시에서 원더플레이스에서는 하기로 했는데 자기네 결정권을 없다는 반대 입장을 낸 건가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원더플레이에서 자진적으로 재래시장에 그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 6천만 원씩 두 군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요. 2013년 한범도 시장님 전임 시절에 이미 도시형 그 선도 사업으로 재생 선도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국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청주시가 그 슬럼화돼 있다든지 뒤처진 부분에 대해서 나라의 국토부와 함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청주 시민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도시 재생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의류 문화제조청이라고 이름을 걸고 의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대기업 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주 시민한테 돌려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입니다. 원더플레이스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청주시에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 임대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이 대규모 유통 브랜드 입점이 아니라 거기 자체가 그 상업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요. 처음에 저희가 그 2014년도 그때 15년도에 그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요. 그 상업공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계속 시에서 요청을 해서 사실 규모나 이런 거를 조금 논의해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훼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이게 좀 반대급부적인 얘기인데 사실상 거기에 뭐 반대 상인들은 이제 반대는 하지만 그쪽 사실상 내동 1동이나 2동이나 그 뭐 우암동이나 중앙동 같은 사람 그쪽 주민들은 시민들은 거기에 그 매장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은 사실상은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그 자연시장이라든가 지금 북부시장의 그 분들한테 지금 투표를 하기 전에 6천만 원씩 지원한다는 내용도 투표에 사실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저희하고 위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상생협약 할 때 사실 그 유통상생발전위원회 그 안건을 올리려고 하면 저희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먼저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이 전혀 없었고요. 저희는 그 회장님이 이제 거기에 가시기 전에 그 안건으로 그걸 하는 걸 알지도 못했었고요. 하다못해 그 의장으로 있는 부시장님도 이 안건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지금 설명이 없었던 거예요. 이 결정이 됐나요?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결정은 됐어요? 2천만 원 지원. 지금 5대1로 이제 통과를 시킨 거죠. 근데 그 통과가 저희는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전 논의도 사전 논의로 저희한테 먼저 와서 논의를 하시고 이게 지금 사실상 저희하고의 어떤 상생을 깨는 구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이런 내용들을 해서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안건도 없었고요. 거기 오신 분들도 거의 정보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오죽하면 의장님, 부시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자기는 정보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솔직히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게 유통상생발전위원회 그 투표는 다시 제가 그 각자의 그 투표권이 있는 그 분들을 만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 표가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으로 그럼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상가 이 지금 그 상업 지역에 대한
논의가 제가 처음부터 원한 대로 기념품이라든가 그 문화재주청에 맞는 이 10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대기업이 한번 찾아게 되면 거기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한 대로 다시 돌려서 논의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쪽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겠다고도 하고 했었는데 거의 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이번 일은 그 청주시가 상생협약 내용을 좀 위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를 입점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원더플레이스라는 중소유통업체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찬성을 해줬는데 결국 그 중소업체를 통해서 대기업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형태로 가서 거기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 서안길 그러면 서안길에 우리 업체들이 많고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공간인데 솔직히 문화재주창 시에 의류타운 형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이 입점하게 되면 서안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고 지금 추정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 모든 유통업체 그 대기업에 들어오면요 사실상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다 타격을 받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대백화점이나 그 롯데 아울렛이 들어왔을 때 지금 사실상 그 잠식되는 게 서서히 잠식되는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정도, 2년 정도부터 이제 그게 데미지가 크게 오기 시작해서 3, 4년 후에는 거의 다 잠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5개 브랜드 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가 결국엔 더 큰 이제 유통 단지로 변모할 괴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고요. 옆에 보시면 비즈니스 단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호텔 지으려던 부지요. 그 부지도 나중에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유통 부지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떤 그 문화 제조창의 그 원래 취지하고 굉장히 훼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사실상 문화재조창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청주에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진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 밝히시긴 했는데 사실은 애매한 게 명확하게 도시재생 사업도 좋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의 특단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기념품 가게만 넣어서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거고 또 대기업 브랜드는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브랜드들이 거기 입점을 해야 되는지 그 대안을 좀 제시해줘야지 시도 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기업이 아닌 브랜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거기에 그 요즘에 이제 뭐 어떤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요즘에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요즘에 그 이제 전에 한번 그 연초자유청에 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청주 공항 활성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이런 그 관광객 유치 때문에 그걸 컨셉으로 해서 굉장히 얘기한 적이 많았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그 얘기가 또 조용해졌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 사실 난타관이라든가 이런 지금 그 미디어 난타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시설들 전국적으로 그걸 유치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으로 사용해서 꼭 그 부분에 뭘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난타관 같은 경우에 미디어 난타 같은 경우에요. 그 시설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그 안에서 그 극장 수익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어떤 전문가가 모여서 심도 있게 이거를 갖다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저는 시행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과연 시에서 어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서 지금 이걸 검토를 했는지 오로지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만 찾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좀 대안을 마련하길 바라시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이 그거는 꼭 판매 시설이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판매라는 게 꼭 옷만 파는 게 아닙니다. 문화도 팔 수 있고요, 뭐든지 팔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지금 그 전대를 아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대 그 조항 자체가 사실상 시에서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에서 저희한테 얘기했던 것도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을 적에 우리가 주인이 건물주인데
세입자가 어떤 문제가 일으키면 우리가 중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믿고서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계약이라는 게 서류상의 계약만 계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공문이라는 그 자리 자체가 그 말하는 게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인들은 그렇게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전 그 말에도 발등이 찍힌 거네. 맞습니다. 예. 근데 부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원대로는 나도 몰랐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큰 문제인데. 예, 맞습니다. 그 부시장이 무슨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얘기는 약속이나 뭐 그런 없었습니다. 그냥 나는 모르겠다. 모르고 나는 했다. 이 얘기니? 그 안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장님이 반박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그럼 그 엄청 부책임한 거지. 난 모르고 했다 그러면 내가 더 알아보고서 해봤다. 저희는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